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강성 지지층에 영합하면 민주당은 나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지금 항먼 얘기인가 하는 사람, 그 사람 마구 문재인 좋다고 그래디만은 요즘은 또 문재인하고 등 돌리는 것 같아. 유튜브를 해봤는데 대깨문은 2,000명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되면은 50%의 지지율이라 그러면은 2,500만의 지지 속에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5천만 명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대통령은 황영익인가 그 사람 얘기 말대로 들으면은 2,000명 대깨문의 대통령 같으면은 그건 참 불행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조홍천인데, 조홍천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소신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신파가, 민주당에서는 소신파가 사라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전에 금태섭이도 소신 발언하고 소신 행동하다가 떨려났는지 자기가 나왔는지 이탈해 버렸고, 이런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신파가 사라졌다는 우려는 어제 오늘 나온 소리는 아니다. 친문 강성 지지자 문파, 내가 표현하면은 대깨문, 극성의 의원들이 서로가 눈치를 보며 할 말을 못한다는 지적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에는 어찌면 양념 같은 얘기였다. 적폐청산에 대한 여론의 지지로 봉합됐던 이 문제는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권의 심각한 딜레마로 떠오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의 문파들이 열광했지만 중도층이 등을 돌림으로 해가지고 당신과 민심의 간극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다수 언론들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다. 중도층 이탈로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도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이를 만회하려는 뜻 최근 여권 지도부에선 통합과 민생 회복의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강성 지지자들은 요지부동이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꺼낸 이낙연 대표는 배신사 소지까지 들어가면서 집중포화를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여건이 지지자 정치의 덫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라는 게 외부자들의 눈에 확연하게 띄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에도 여권 내부에선 자성이나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유일한 예외가 조홍천 의원이다. 그가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징계 청구가 토론 문화 실종 등을 지적했던 그 덕분에 탈당하라는 거나 검찰에 세뇌당했다 등 온갖 모욕과 조롱을 감수해야 했다. 180적 거대 여당에서 유일한 소시파로 남은 그의 고립이 민주당의 위기를 예고해온 이상 신호였던 셈이었다. 조홍천 의원을 만난 것은 지난 6일이었는데 여권에 대한 중도층 민심 이반이 그 경고가 현실화된 터이다. 20대 때에는 조금 박해해서 스크럼을 짤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홀로 된 느낌이다. 그렇다면 완전히 혼자인 것 아닌가? 제 생각에 동의하고 안 보이는 데서 엄지척 해주는 의원들도 꽤 있다. 밖에서 짐작하는 것보다 많다. 하지만 그분들이 나서서 동조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두드려 맞는 걸 보면 또 움츠린다.
아유, 당 안에서도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되겠어요? 좌우간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정권 교체는 희망을 가지겠지요. 희망을 가지는데 야권에 대통령 후보감이 없다는 게 참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윤석열 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 1위인 것도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이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로테스크하다. 윤 총장을 검찰총장까지 밀어주면서 스타로 만들어졌다가 추미애 장관이 들어선 뒤 180도 입장을 바꿔 반대 방향으로 힘껏 밀었다. 그 과정에서 눈덩이가 커진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것이다. 자기네들 인사들을 적폐로 잡아놨던 윤석열을 우리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내팽개칠 수도 없고 나는 윤석열 총장 임명 처음부터 반대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토론회에서도 수사 편향성을 위해 법치주의를 깨고 있다고 수사 방식을 지적했다. 당시 민정수석실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홍천 의원은 반대했답니다. 보수와 진보 양쪽 정부를 오가며 속살을 본 셈인데 우리 정치의 문제를 뭐라고 보고 있는가? 5년마다 정부가 바뀌는데 새 정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직전 정부 흔적 지우기다. 내가 여러 정부에 관여했는데 나라 망하게 하려고 일하는 정부는 없었다. 어느 정부도 대한민국 잘 되게 하려고 죽을 힘을 다했다. 그 마음만큼 믿어줘야 한다. 그런데 다른 정부에 대해서는 과소평가가 아니라 아예 폄하한다. 이중잣대를 갖고 이전 정부는 모두 악이고 자기 정부가 선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나쁜 인간들이야. 체제가 다르다고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지배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전 정부에서 출세했다고 배짱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러면 쓸 사람이 있다면은 잘하는 것이 있다면은 제대로 평가해야 이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모든 기둥뿌리를 다 걷어내고 석가래까지 다 걷어내고 새로운 집을 짓자니 집 짓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지금은 무슨 집을 지었는가. 문재인 정부는 아무 집도 못 짓고 울산 부장선거가 남아있고 월성 원자력 수사가 남아있고 부정선거 의혹이 남아있다. 한번 밝혀보자. 한 지적이라고는 잘못했는 지적뿐이란 말인가. 잘하는 거 한번 언제 들려다오. 기다려보겠다. 방송 마치겠습니다.